오늘 알아볼 것은 미미된 음식입니다. 의식주 중에서도 우리 삶에 가장 깊게 스며있는 것이 음식이기 때문에 아예 밈으로 쓰이는 음식들이 꽤 많아요. 제가 다룬 것만 세어봐도 국밥, 당근, 민초, 파인애플 피자, 진순, 와겔 요리, 파마첵스, 빅맥까지. 자, 요리가 밈이 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직관적인 건 역시 망한 요리라서겠죠. 여기 무려 요리 방송이 등장하여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린 괴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맥모닝입니다. 대한민국 쿡방 전성시대를 열어낸 효시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우리 집 냉장고에도 있을 법한 재료를 이용해 네로라 하는 셰프들이 만들어내는 기상천외한 요리들. 이 신선한 컨셉 덕분에 초창기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2015년 5월 맹부의 맹기용이란 4년차 셰프가 갑툭튀합니다. 젊은 피답게 패기로운 모습을 보이며 정말 생소한 요리를 만들어냈는데 그 요리가 바로 꽁치 샌드위치 맥모닝이었죠. 빵 사이에 꽁치를 끼워 먹음? 와!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빵 사이에 생선을 끼워 먹는 요리는 전세계 각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딱 들어도 비릴 것 같지만 그 비린 맛을 잘 잡아내기만 하면 그 맛이 기가 막힌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비린 맛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어떨까? 다른 의미로 기가 막히게 됩니다. 맥모닝은 말이죠, 셰프가 만든 요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흉악한 물건이었습니다. 레시피의 대부분이 문제라고들 하지만 그중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부분은 바로 꽁치 통조림의 국물을 들이부어버린 것. 패널들 반응 좀 보세요. 야, 이거 방송 아니었으면 쌀벌했겠어. 심지어 이연복 셰프가 헛구역질을 하는 듯한 장면까지 잡혀서 진짜 비리긴 춘내 비리구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요거는 오해였습니다. 해명을 하셨거든요. 에이, 이거 살에 걸린 거예요. 저는 후각을 잃어서 어떤 비린 맛도 잘 먹는다고요. 식은 꽁치나 차가운 고등어? 야씨, 그것도 한입거리야 라고 해명하셨는데 결국 맛있다고는 안 하셨어. 이거 돌려말하면 맥모닝은 식은 꽁치나 차가운 고등어에 뷔힌다는 거 아니요. 이게 사실 방송에 괴식이 나오는 경우는 간간히 있었거든요. 이승기의 비어캔 치킨이라든가 같은 프로의 김풍 전무님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근데 이승기는 요리와는 연관이 없는 사람이고 전무님도 셰프가 아닌 아마추어 요리사의 포지션이었잖아요. 근데 셰프를 자처하는 사람이 이런 미친 괴식을 내놓았다는 것 때문에 진짜 무지하게 까였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저 정도로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낸 거 보면 이거 PD가 맹기용 고로시한 거 아니? 라고들 했는데 여기에 최현석 셰프가 직접 여과 엄청 한 건데요? 라는 글을 남기면 쐐기를 박아버렸죠. 때문에 과거 다른 방송에서의 행적까지 다시금 도마에 올랐는데 오징어 젓갈 닭갈비, 샐러드에 비타오백 드레싱, 후라이드 치킨찌개, 요리 중 술을 부어 빠르게 알코올을 날리는 플라 씨발 풀이야! 결정적으로 불맛을 낸답시고 최위의 재료를 얹고 직화로 태워버리는 이 장면까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미친 장면들이 다량 발굴되어 맹기용의 이미지는 수직낙하하게 되었죠. 방영 당시 맥모닝을 직접 재현해본 용자들도 몇 있었는데 결과는 죄다 쓰레기통행. 이후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며 맹기용은 결국 냉부를 하차하게 됐고요. 끝내 방송계를 은퇴하고 지금은 폴란드에서 모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황 방송 중에 여자친구한테 김치냉면을 해줬는데 타지라서 재료는 없지만 그래도 그 맛을 구현해 내겠다면서 넣은 재료들을 보면 스리라차, 피쉬소스, 살구잼. 그 사람이 참 한결같긴 하네. 자, 두 번째 음식은 업진쌀입니다. 사실 업진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흔히 알려진 부위가 아니었어요. 막말로 식재료에 크게 관심 없으면 아는 소고기 부위라 해봤자 등심, 안심, 차돌박이 정도일 테고 업진쌀보다 그 이명인 우삼겹이 훨씬 더 자주 접했을 명칭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진쌀은 인지도로 따지면 온갖 메이저 부위들과 충분히 비비고 있습니다. 왜냐면 살살 녹거든요. 이 업진쌀을 유명하게 만든 트윗을 보자면요, 대충 동물 보호를 위해 가죽 제품이 아닌 인조 가죽을 쓰자는 트윗. 저는 인조도 안 사요. 그냥 도살 장면이 연상되어 도저히 못 사겠어요. 같은 사람의 트윗. 업진쌀 살살 녹는다. 이게 바로 그 전설의 업살녹입니다. 아니, 동물 보호하실 거면 인조가죽 쓰셔야지. 그걸 안 쓰시면 어떡해요. 아무튼 자, 동물 보호 당연히 지지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SNS에다 주장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업진쌀 당연히 살살 녹죠. 그리고 그걸 SNS에 자랑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동시에 하면 이상하잖아. 사실 이 두 개의 트윗을 자세히 보면 살살 녹는 업진쌀을 먹은 건 14년 3월, 인조가죽도 못 쓰겠다는 건 14년 11월로 두 글 사이의 텀이 8개월이나 됩니다. 그 사이에 당연히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윗의 대비가 너무 극명했기에 웃음을 자아냈고 자연스레 업진쌀 혹은 업살녹은 밈이 되어 일종의 내로남불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이쪽 감성의 원조인 재봉오빠 찌찌파티랑 엇비슷하죠. 전 여잔데 출발 드림팀 완전 민망하더라고요. 나 혼자 봤길래 만족이지 가슴밖에 안 보였음. 같은 사람의 댓글.
제보 못 받지 살살 녹는다. 때문에 이 업살녹과 비슷한 내로남불의 현장이 발견되면 이를 업살녹 시즌2 같은 식으로 표현하게 되었죠. 병신TV 특징 크크 썸네일이 이런 동그라미랑 화살표로 어그로 끌라고 함. 조회수 살살 녹는다. 또 업진살과 별개로 살살 녹는다라는 표현 자체도 함께 유행하며 어딘가에 돈이 정말 세차게 꼬라 박히고 있을 때 이 표현을 동반하게 되었다는 거. 예를 들면 21번 터진 내 신발처럼 말이지. 민족의 대명절 추석. 추석하면 또 뭐야? 송편 아닙니까? 쫀득한 떡을 입에 딱 넣고 씹으면 쫄깃한 떡 사이로 달달한 꿀이 싹. 콩이네. 에잉, 콩송편 고소하고 맛있는데. 고소하겠습니다. 흔히 깨송편 사이에 숨어있는 콩송편은 부비트랩 취급을 받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밈처럼 쓰이고 있는데 외국에도 말이죠, 메이저 밈으로 자리한 부비트랩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음식은 건포도 쿠키입니다. 초코칩 쿠키인 줄 알고 씹었는데 건포도 쿠키일 때의 내 모습. 콩송편이 부비트랩이라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콩인지 깨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단 말이야. 만약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 그럼 그 송편 만든 사람한테 뭐 잘못한 거 없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송편은 구분 가능한데 초코칩 쿠키랑 건포도 쿠키는 어때요? 이거 입에 넣고 씹어보기 전까지는 구별 못하는 수준이라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만 아는 상황인 거야. 약간 쿠키계의 트로이 목마 같은 셈이지. 물론 건포도 그 특유의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없어서 못 먹는 음식이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에겐 안 그래도 건포도 그 특유의 맛을 싫어하는데 보통 다들 의도치 않게 먹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까지 당하니 그 충격이 배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감성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이 표정 밈 한 번쯤은 보셨죠? 크랩페이스라고 영미권에선 고대 밈 취급받는 진짜 오래된 밈 중 하나인데 이 밈의 이명이 레이진 페이스 밈, 즉 건포도 얼굴입니다. 왜냐면 해당 밈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초코칩 쿠키인 줄 알고 한입했는데 알고 보니 건포도 쿠키였다는 짧은 만화였기 때문이죠. 잘 표현하긴 했어, 그지? 오죽하면 건포도를 아예 악마의 젖꼭지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빵에 건포도를 넣는 시대의 비극은 우리 시대에서 끝내자. 어떤 빵에도 건포도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 굳이 넣을 것이라면 피할 수 있게 건포도 빵이라고 명명해야만 한다. 물론 건포도에 대한 호불호가 외국에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건포도의 마수는 우리나라에도 깊게 뻗쳐 있고 처음에는 모카빵 같은 외국 음식 정도였지만 이제는 전통 음식인 백설기에까지 침투해버렸죠. 아, 백설기에까지 건포도를 쳐넣음? 다 개빡치네. 건포도 존맛탱이네 맛알못이네. 내가 다 먹을 거 임숙. 아, 씨, 이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게 민초, 진순, 하와이안 피자 얘네도 호불호 갈려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건포도 같은 경우는 재료도 좀 마이너하고 건포도 좋아하는 쪽이 워낙 군소 세력이라 그런가 다른 식재료들과는 다르게 이쪽은 진심으로 멸종 위기더라고요. 건포도 혐오자 개새끼들아, 먹기 싫으면 쳐먹지를 마라. 너네들 때문에 우리 동네 빵집 레시피까지 바꿨음. 건포도 들은 건 빼고 먹을 수 있지만 안 든 빵에 쳐 박아 먹을 순 없어 이 X발놈들아. 요알못들이 아는 레시피는 해봤자 라면 정도고 자취생이라면 김치찌개나 볶음밥 레시피 정도까지 아는 것처럼 각자 자기 수준에 맞는 요리 레시피를 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음식은 만들기 준내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레시피를 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네 번째 음식은 소갈비찜입니다. 인터넷에는 소갈비찜 레시피가 엄청나게들 퍼져 있죠. 소갈비찜 레시피, 소갈비는 5cm 정도 길이도 토막내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주세요. 아니, 못한다고 소갈비찜 레시피가 퍼져 있대. 정말로 소갈비찜 좀 어려운 요리입니까? 이거 레시피대로 해도 노홍철갈비찜 연성할 사람이 한 트럭일 텐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소갈비찜 레시피에서 레시피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비판의 뜻을 함의한 일종의 밈이거든요. 주로 웹툰 쪽에서 자주 쓰이는 건데 이게 대충 어떻게 쓰이냐면 웹툰 내용이 개연성 없이 산으로 가버리면 그에 걸맞게 헤헤라이 씨발 너도 개연성 없는 댓글 맛 좀 봐 하며 웹툰과 하등 상관없는 소갈비찜 레시피를 달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첫 유래가 된 댓글은 불분명한데 그 감성을 이해해보자면요, 웹툰이 엇나갈 때 분명 독자들도 이에 대한 비판과 피드백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2연봉, 3연봉 반복하면 그에 지친 독자들도 그냥 피드백이 아니라 뭐 오늘 할 것 강아지 산책시키고 돌아와서 링피트 1시간 조지기, 심부름 목록, 대파, 양파, 두부 한 모 이렇게 그냥 개인 메모를 적으면 일종의 시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출별행이 더하고 더해지다가 등장한 소갈비찜 레시피. 아니 해도 너무하지. 소갈비찜 레시피는 진짜 너무 같잖아. 하지만
하지만 너무 같기 때문에 오히려 눈길을 끄는 댓글이었고, 해당 댓글은 오늘 회차 개별론데 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슬슬 웹툰의 폼이 떨어진다 싶으면 아이씨팔 레시피 맛 좀 볼래? 하게 됐고, 이미 여러 날아가버린 웹툰은 댓글창이 사실상 요리 대백과 수준이죠. 쿠키 3개로 이 많은 레시피들이, 이 웹툰 정말 해자네요. 다만 이게 처음에는 진짜 웹툰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도 모를 만큼 개 곱창난 상황에나 달리던 최후 통첩 같은 댓글이었는데, 아무래도 밈이 퍼져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들 조금만 갑갑해도 싹 다 무한해동해서 댓글창을 레시피로 수놓더라고요. 좀 과하긴 해. 허나 그럼에도 여전히 이 댓글은 웹툰 작가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댓글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유키즈에 출연한 주펄 작가가 이 레시피 댓글을 한번 예시로 들기도 했죠. 아무튼 이 밈이 자리 잡힌 뒤에는 아예 이걸 유쾌하게 받아내는 작가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둘기마요 작가가 연재하는 지옥 급식이란 작품이 있는데, 여기 19화가 내용도 별 문제 없고 별점도 9.89로 높은 편인데 개 뜬금없이 레시피 댓글이 베렛을 먹은 거야. 하여간은 이번에 밈 배웠다고 신나게 내절하는 모양인데, 이 새끼 닉네임이 이거 둘기마요? 본인이었습니다. 또 현재의 네이버 웹툰을 대표하다시피 하는 만신 박태준 작가, 폼이 영원할 순 없기 때문에 그 또한 박아버린 회차의 댓글창에선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이 충격적인 댓글창을 보고 박태준 작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갈비집? 야, 군침 싹 도는데? 해서 이 레시피 그대로 소갈비집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레시피는 또 진또배기였던 게, 만들어서 어머님께 대접했는데 어머님이 너무 맛있으셨다고, 형 레시피 많잖아, 어머니한테 많이 해드려, 너 나가라 임마. 이후 만우절에는 아예 웹툰의 썸네일을 소갈비집 레시피북으로 바꿨다는 거. 이게 만신의 클라스? 또 보죠.